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손봉현 실장입니다. 법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터넷 광고와 법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광고가 창작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광고 집행의 법률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의 집행 과정에서는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소비자 등 각 시장 참여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집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의 대행 계약에 따라 시작이 되는데 광고의 제작 과정에서는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체의 이용 단계에서는 매체사의 자체 광고 집행 기준에 따른 광고 검수와 광고 집행 거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매체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라 블로그 광고와 같은 매체사의 공식 상품이 아닌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단계에서는 각종 광고 심의와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과 개별법에 따라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주는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광고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광고 집행의 법률 관계를 광고와 계약, 광고의 규제, 광고의 심의, 그리고 광고와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광고와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과업의 내용과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대대행사를 통한 하도급 허용 여부, 광고물의 품질 보증과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 저작권 침해나 부당 광고 문제 발생 시 책임 부담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연관 검색어 노출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은 아닌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 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는지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디지털광고협회에서 마련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광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재단의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인터넷진흥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광고의 규제 문제입니다. 광고의 내용은 일반법인 표시광고법과 매체별, 품목별 광고를 규율하는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는 4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거짓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광고를 말합니다. 운동화를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면 거짓 과장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뒷광고는 그것이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다른 소비자의 자발적인 리뷰처럼 보이도록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부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광고에서 1위, 최고, 최대라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고 실증 제도에 따라 광고를 한 사람은 광고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제품이 실제로 1위, 최고 또는 최대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짓 광고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순위정보 사이트 조사 결과 1위를 하였다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1위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1위라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는 경쟁 사업자 또는 경쟁 제품과의 비교 방법이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들은 각자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비교 광고는 법적으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비교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와 자신의 영업망을 비교하면서 경쟁업체는 지점의 위치를 점으로만 표시하고 자신은 각 지점의 영업 범위까지 표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비교 기준을 달리하여 자신의 영업망이 더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 광고는 경쟁업체를 비방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광고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비자에게 경쟁 쇼핑몰을 가격이 비싸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쇼핑몰의 신용을 깎아내리는 비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광고주가 아닌 대행사도 부당한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 행위의 여러 주체가 관여한 경우에 부당한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가 수행한 역할, 실질적 관여의 정도, 계약의 내용,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광고 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즉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누구의 광고로 볼 것인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대행사를 광고 주체로 보아 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제작 과정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광고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매매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먹는몰 관리법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는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광고의 내용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광고의 형식적인 면을 규제하는 법률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5개 광고물법에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별 법률상 광고 규제는 매체별,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광고를 집행할 때에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나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거나 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미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고의 심의 문제입니다. 의도하였든 아니든 광고의 압축적 표현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광고 심의 제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광고가 부당한지 심의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법정심의와 자율심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심의 제도는 법에서 광고에 대한 의무적 사전심의를 규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행위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를 법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심의 중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자율기구가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경우를 사전 자율심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율심의는 사업자가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광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부업, 보험업, 화장품업 등 개별 품목의 사업자 단체의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을 이용한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광고와 간접 광고를 심의하여 과징금, 제재 조치,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통신을 통한 광고도 도박, 불법식품, 불법의약품, 음란, 성매매, 권리침해,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광고는 매체사의 검수를 받게 되는데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와 같이 매체사의 공식 광고 상품의 경우에는 광고 검수 정책에 따라서 블로그 마케팅 게시물과 같이 매체사의 공식 광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 약관 또는 운영 정책에 따라서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광고를 기획, 제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와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먼저 광고의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폰트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미지, 영상, 음향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속에 타인의 폰트, 이미지, 영상, 음향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확보하시거나 자유로운 사용이 허락되는 공개용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편 광고물은 미술 저작물 중 응용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상담과 각종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광고와 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광고와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광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